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지금 쭈님이랑 숙소에서 바다 보면서 같이 뜨게 하고 있는데, 쭈님이랑 저랑 이런 로망이 좀 있어서 숙소를 일부러 뷰가 예쁜 데로 잡았거든요. 근데 목요일이랑 금요일이랑 놀고 토요일에 올라가는데 목금이 둘 다 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안타깝게도 회색 바다뷰로 만족을 하면서 뜨개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산책을 하러 많이 나와요. 이 뷰가 어두워도 날이 좀 흐려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딱 원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나름 로망을 즐기면서 모닝 도넛에 커피랑 함께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쭈님도 브이로그, 뜨개로그를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시면 삼각대가 있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쭈님의 아주 영롱한 편물, 저거 보름 아이보리에다가 자라, 그 오밀조밀련의 모헤어로 자라랑 합사한 거라고 하거든요. 베스트 넘버 8인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서 오늘은 아니고 내일 핸드메이드 페어에 갔을 때 오밀조밀련에 한번 들러보려고 합니다. 사장님에게 사랑을 전하는 쭈님입니다. 그러고 폴리탑도 웨하스 체리 요거트로 뜬 건데, 이거 실물 착샷 저 처음 보거든요. 너무 예뻐요. 이 영상 지금 바다 파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편집을 할 때 판단을 해보는 걸로 하고, 저는 그러면 율리님이 주신 니팅링과 함께 다시 뜨개를 하러 가볼게요. 안녕. 오늘은 12월 16일 토요일이고요. 저는 부산 핸드메이드 페어에 쭈님을 보내고 혼자 숙소에 남아서 잠깐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제 촬영을 할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미지탑을 뜨고 있고요. 요거 샘플로 떴다가 그러니까 도안을 수정하면서 요거 샘플은 수정을 안 했는데 다시 풀러가지고 라면으로 도안상에서 핏 사이즈 세 가지거든요. 핏이랑 풀이랑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핏 사이즈를 다시 뜨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프리 사이즈라서 저한테는 조금 크거든요. 다시 뜨고 있고, 저는 지금 빙봉 모어를 입고 있습니다. 이거 숙소를 예쁜 데를 잡았는데 마지막에 체크아웃 하는 날에 갑자기 전망이 예뻐져가지고 사진을 조금 찍고 가려고요. 사진을 찍기 전에 지금 경사가 4번, 양쪽에 각각 4번씩 남아서 미지탑을 조금 뜨다가 빙봉모어를 조금 찍고, 그러고 오늘 옷은 글리터로 갈아입을 거예요. 글리터 챙겨와가지고 글리터 입고 쭈님을 일하러 보내기 전에 커피 한 잔을 먹이고 보내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쭈님은 준비가 다 됐는데 저는 세수랑 가글만 하고 후다닥 옷 입고 내려가서 커피를 마시고 왔거든요. 편하게 입고 싶어서 첫날에 입었던 빙봉모어를 다시 꺼냈고요. 화장하고 좀 예쁘게 하고 나서는 글리터를 입으려고 합니다. 부산 핸드메이드 페어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지도 몰라서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촬영을 해볼게요. 제가 밖에서 촬영하는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이제 집에서 찍는 건 부끄럽지 않은데 밖에서 찍는 거는 아직 좀 부끄러워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좀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화면 밝기 좀 맞추고 갈게요. 네,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옷이 좀 어두운 계열의 옷이라서 이런 밝은 거에 미리 노출을 고정해 놓지 않으면 제가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것 중에 뭐 엄청 진한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밝은 거에 색감을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보송님의 첫 도안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 그 수선화 니트고요. 실은 제가 다몽 스튜디오에서 구매했던 에일리언이라는 컬러웨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판매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블랙 베이스에 다크 레드 그러고 다크 그린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런 컬러웨이고 너무 예쁘고 그런지한 무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웨이예요. 근데 제가 이게 뭔가 마음이 급했는지 살짝 짧게 떴습니다. 그래서 소매도 좀 짧고 몸통도 좀 짧아요. 근데 몸통이 짧은 건 그렇다 치겠는데 소매가 좀 짧아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수정을 해주지 않을까. 그러고 좀 특이한 거는 제가 마무리를 할 때 고무단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이때 긴뜨기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화면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은 메리아스 편물이고 이쪽은 긴뜨기 편물이거든요. 뭔가 고무단의 느낌 말고 좀 더 특이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소매 길이를 수정한다면 수정한 뒤에도 마무리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여러분 제가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핸드메이드 윈터 뭐가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보면 되겠구나. 네, 부산 핸드메이드 페어 윈터를 다녀왔어요. 요거는 입장할 때 차고 들어가는 팔찌였고요. 그 부산 햄메페 가기 전에 쭈님이랑 부산 여행을 조금 즐기려고 토요일에 페어를 가고 목금토 해서 2박 3일로 갔다 왔는데요. 결국에는 예보대로 목요일이랑 금요일이랑 둘 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저희가 숙소를 고를 때 뷰를 좀 중점적으로 골랐거든요. 근데 결국 뷰는 별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내 되게 회색이었고 마지막 날 아침에 체크아웃하기 직전에 잠깐 날이 맑아가지고 그때 사진 열심히 찍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도착을 해서 저희가 계획 없이 갔거든요. 뭐 비도 오고 그러는데 계획을 짜서 가봤자 괜히 속상할 것만 같아가지고 가볍게 그냥 물떡 먹을까? 라던가 그 시장 갈까? 라던가 카페 어디 가볼까? 요 정도만 생각을 해놓고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 짐 놓고 저녁 먹으러 갈 시간이어가지고 저희가 그 쭈님이 알아본 곳이 그 인도 총영사관인가? 거기에서 1층에 티 부티크가 있고 4층에는 그 인도 왕실에서 셰프로 계셨던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요리를 해주시는 레스토랑도 있고 가보진 않았지만
요가 클래스도 있대요. 이렇게 건물에 인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커다란 그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가서 차를 좀 사왔습니다. 거기서 시향이랑 시음도 해볼 수 있는데 시음은 구매를 전제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향은 그냥 궁금한 거 이렇게 꺼내서 얘기하면은 시향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온 티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요거는 마살라 스파이스 차이라고 해서 홍차 베이스로 차이티 블렌딩을 한 거고요. 요거는 로즈 화이트 티라고 해서 백차에 장미가 들어간 차예요. 근데 요거는 따로 장미 향을 가향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정말 장미 잎만 넣어서 저처럼 가양차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장미 향이 좀 약하다 이런 인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시다 보니까 이 약한 장미 향도 좀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사온 티이고요. 이 마살라 차이는 원래 차이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차이티가 카페인이 있냐 여쭤봤는데 저희가 그 직원분이랑 소통이 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요 차이티를 말한 거는 아니고 그 보편적인 인도 음식점에 가면은 마실 수 있는 차이티가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냐 여쭤봤는데 그 직원분은 요걸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요게 아무래도 홍차 베이스로 블렌딩 된 거다 보니까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킨다 하면 그거의 4분의 1 정도의 카페인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고 그 대답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요 위층에 가셔서 만약에 음식점 가실 거면은 거기서 마시는 짜이랑은 다르다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로 미루어 추측을 해보았을 때 그 전통 짜이는 카페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차를 사고 위층에 있는 인도 음식점에 올라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제가 가족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인도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나름대로 꽤 인도 음식을 많이 먹어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커리를 많이 먹어본 편인데 학교 다닐 때 학교 근처에서도 많이 다녔고 아빠가 다니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도 몇 번 먹어봤고 집 근처에 있는 커리집도 제가 처음에 다니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배달 어플을 보니까 있길래 우리 집으로 배달까지 뚫은 집도 있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인도 커리에 대한 사랑이 꽤 있는데 거기에서 그 세트를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정말 생소한 맛의 커리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커리집을 다니면서 시켜 먹어보면은 고만고만한 느낌의 어떤 집은 난이 좀 더 맛있고 어떤 집은 커리가 좀 더 맛있고 이런 느낌인데 거기에서는 커리가 확 아예 다른 느낌으로 되게 맛있어 버리니까 엄청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맞아. 찻집에서 차를 사고 이 얘기를 안 했네. 저희한테 그 요런 그 싱글 오리진 그 티백 5종을 사은품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랑 그러고 가방도 사은품으로 주셨거든요. 차를 사면 부티크이다 보니까 이런 되게 예쁜 종이 가방에 티를 담아서 주시는데 요 가방 말고도 요런 되게 큼직한 백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앞뒷면에 실크 스크린이 되어 있는 이거 무슨 재질이라 하죠? 삼배? 마? 그런 되게 여름에 들기 좋을 것 같은 혹은 먼지를 막기 좋을 것 같은 그런 가방이고요. 요게
요거 반절만 원? 한 요 정도 되는 크기랑 요 크기랑 있는데 어떤 거 원하시냐고 해서 냉큼 큰 거를 집어왔습니다. 이제 미니백의 시대가 가고 빅백이 온다는 그런 컨텐츠를 제가 좀 많이 봤었어가지고 빅백으로 골라왔고요. 별로 궁금하지는 않았는데 요 분이 회장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부티크 회장님까지 얼떨결에 얼굴을 트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에 말고도 요 티 패키지에도 여기에도 회장님이 계시네요. 그렇게 해서 티를 맛있게 시음을 하고 인도 커리도 엄청 맛있게 먹고 그러고 첫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가서 뜨개를 윕을 가져갈까 고민을 하다가 새로 캐스톤을 했어요. 뭐를 떴냐면 미지탑을 가서 캐스톤을 해가지고 떴고요. 요거 제가 샘플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도안에 나온 3가지 사이즈 중에 핏, 프리, 플러스 이렇게 3가지 중에 중간 사이즈, 프리 사이즈를 뜬 거고요. 그리고 다른 샘플 하나는 마지막에는 같은 프리 사이즈랑 같은 코스 사이즈로 끝나는데 요 밑에서 조금 더 길게 들어간, 그러니까 총 기장이 좀 더 긴 버전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기가 뭔가 이렇게 접힌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안 예뻐가지고 그냥 아싸리 레이어드용으로 짧게 만든 거거든요. 그 샘플이 세탁 전이었는데 프리 사이즈로 뜬 거를 세탁을 하고 나니까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무늬가 그렇게 펴질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프빌이 많이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커다래져가지고 여기가 너무 이렇게 막 벙벙 뜨길래 제 사이즈로도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그 도안상에는 없는 사이즈 총 기장이 좀 길었던 걔를 풀어가지고 감아가지고 가져가서 핏 사이즈로 하나 떠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동안에 F5를 못할 줄 알았는데 그 돌아오는 기차에서 딱 F5를 했습니다. 완전 F5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이코드 3코 하고 그 꼬매주기 전에 저는 우레탄 줄을 넣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레탄 줄을 넣기 전이고 이번 영상을 빌어서 우레탄 줄을 어떻게 재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쭈님도 미지탑을 뜨셨는데 우레탄 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나 봐요. 가져와 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이것도 챙겨갔거든요. 이거 이렇게 쭉 풀어서 몸 뒤쪽에 이렇게 갖다 넣고 장력이 걸리지 않게끔 당기지 마시고 원래 장력대로 재주시면 되세요. 미지탑이 라인이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살짝 올라올 거를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풀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나는 곳 여기를 딱 잘라주시면 돼요. 여분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게 이거를 바늘에 꿰서 우레탄 줄을 넣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레탄 줄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이 실의 기모에 살짝살짝씩 걸려서 그 끝까지 이렇게 쫙쫙 잡아당겨도 여분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더 장력을 걸어서 하실 필요도 없고
그 여분을 엄청 많이 남기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불안하신 분들은 여분을 많이 남기셔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해봤을 때는 그럴 필요가 딱히 없었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F5를 하려고 제가 이제 토요일에 올라왔으니까 올라왔을 때는 이미 밤이어서 안 되고 일요일에 촬영을 하면서 요거를 완성하려고 했거든요. 잠깐만요. 네,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은 12월 18일 맞나? 아무튼 월요일이고요. 어제 부산에 갔다 온 게 좀 힘들었는지 하루 종일 뻗어서 잠만 잤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지 못하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그렇게 첫날이 저물었고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에 다음 날에도 여전히 비가 많이 내렸고 그 숙소 앞에 랜디스 도넛이 있는 거예요. 근데 랜디스 도넛을 많이 들어는 봤는데 먹어본 적은 없는 거죠. 막 사람들 줄 서서 먹고 그랬나 봐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넛을 각자 하나씩 사가지고 숙소에 들어와서 그 뜨개 하면서 같이 도넛을 먹었거든요. 비가 왔는데 베란다에 테라스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지붕이 있으니까 비가 들이닥치진 않아가지고 그러고 또 비가 온다고 춥지도 않았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 동안 엄청 추워진 게 비 온 다음에 추워졌잖아요. 비 오는 동안은 별로 안 춥고 그래서 비 오는 바다를 보면서 같이 뜨개를 했고 랜디스 도넛을 먹으면서 뜨개를 했는데 세상에 진짜 너무 단 거예요. 제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대학교 때 졸업 시즌쯤에는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미술이다 보니까 학교 행사로 전시 같은 거를 가끔 해요. 그런 전시를 하면 이제 후배들이 보통 놀러 오고 선배들도 놀러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보통 후배들이 선물 같은 거를 준비해서 준단 말이에요. 너무 고맙긴 한데 보통 되게 단 간식 같은 거를 준비를 해주거든요. 저는 단 간식을 주면 한 1년 동안 안 먹고 1년이 뭐야 한 3년 동안 안 먹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썩혀놓고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때 제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을 아이디를 안티 스윗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 안티 스윗이 뭐야 진짜 웃겨 이러면 나 단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놔도 단 거를 사주는 친구는 단 거를 사줘요. 그렇게 받은 것들은 다 엄마 입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랜디스 도넛이 세상에 진짜 너무 단 거예요. 막 심장박동이 빨라질 정도로 너무 달아가지고 꾸역꾸역 어떻게 반 개를 먹고 제가 다른 도넛은 그렇게 조금밖에 못 먹지 않는데 그거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쭈님도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랑 입맛이 약간 비슷한데 이거 막 줄 서서 먹던데 그렇게 먹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도넛 예뻐가지고 쭈님이 뜨개로그 시작하셨는데 영상에서는 되게 예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화면을 보지 못했지만 아마 예쁘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오전 시간을 보내고 제가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가지고
영도를 가자고 얘기를 꺼내봤어요. 근데 그 쭈님이 뭘 하자는 거는 거절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도를 갔단 말이에요. 비가 오는데. 근데 영도를 가기 전에 국제시장이 근처길래 국제시장을 들르자 해가지고 시장을 갔어요. 근데 이간의 떡볶이가 부산이 본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도 이간회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가 본점이라니까, 그러고 쭈님이 우리 시장에서 떡볶이 먹고 놀자고, 점심이든 저녁이든 떡볶이를 시장에서 먹자고 해가지고 좋다고 하고 갔는데 이간회가 진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엄청 붐비고 앉아있을 자리 같은 거 없었어요. 다 스탠딩 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좌석들밖에 없었고, 근데 저희가 좀 앉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시장 입구 쪽에 의자 있고 이런 집이 있었거든요. 떡볶이도 팔고. 거기를 가볼까 이러고 갔죠. 갔는데 그 막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밀면, 냉면, 비빔면, 뭐 떡볶이, 만두 막 이런 식으로 뭐가 너무 많길래 살짝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이렇게 어떡할지 서성대고 있는데 그 직원분이 들어와서 앉으라고 안에 자리 많다고 이렇게 호객하러 나오셔가지고 왠지 앉으면 다신 못 나올 것 같은 분위기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쭈님이 제 눈치를 슬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왠지 맛은 저기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그냥 저기 가서 먹자 이러고 갔어요. 돌아갔더니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간의 본점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떡이 되게 말랑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거예요. 쌀떡인데 저는 뭐 쌀떡 밀떡 딱히 가리는 판은 아니지만 그런 부드러운 식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부드러운데 쫄깃쫄깃하고 양념도 잘 배어 있고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고, 튀김이랑 떡볶이 세트, 그러니까 떡튀 세트 하나에 그 오뎅을 세 꼬치 단위로 팔았는데 오뎅을 사가지고 하나 물떡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물떡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근데 부산에 가기 전에 저 부산 간다 그랬더니 동생이 자기는 자갈시장? 나중에 검색해보니 자갈치 시장이더라고요. 자갈치 시장 되게 좋았다고, 그 부산역에서 물떡 파는데 그거 비싸기만 하고 진짜 맛없다고 거기서 먹지 말고 시장에 가서 물떡을 먹으라고 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간해에 서울점에서는 물떡을 안 하는 걸로 쭈님이 알고 있다 그랬는데 물떡이 있길래 한 꼬치를 물떡으로 바꿔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물떡이 진짜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러고 우리 가족이 다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더라고요. 되게 은은하고 슴슴한데 감칠맛이 싹 도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그런 맛이길래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떡볶이에 떡이랑 물떡이랑, 그러니까 떡이 되게 전반적으로 맛있었고 쭈님은 오뎅이랑 오뎅 국물, 튀김 이런 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나름 둘이 되게 만족스럽게 떡볶이를 먹고, 제가 가고 싶다고 쫄라서 영도를 가게 됩니다. 영도에 버스를 타고 들어갔는데 저희가 택시를 안 타고 그 시장에 딱 도착했을 때 비가 안 오길래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나오니까 갑자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고 강풍주의보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바람을 뚫고 제가 친구가 추천했던 카페를 갔는데, 친구가 서울 사람은 아니에요. 청주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갔는데 커피 뭐 로스터리도 있는 것 같고 원두도 사업하는, 그러니까 커피
카페 업장 이런 데 막 판매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엄청 커다란데 엄청 커다란 면적에서 카페는 요만큼 차지하고 요 나머지를 그 로스터리 랩 이런 실험실 같은 느낌으로 쫙 해놓고 거기에서 바리스타도 육성한다 그러고 2층에 오피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되게 기대를 했는데 시그니처 커피도 그렇고 그냥 샷으로 내리는 커피도 그렇고 그렇게 맛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주 친구 나중에 서울에 놀러 오면 제가 이것보다 훨씬 맛있는 카페 35가지 아는데 거기 데려가려고 지금 벼르고 있답니다. 하물며 가격도 그렇게 싸지 않아가지고 좀 에반데 싶었어요. 강풍을 뚫고 비바람을 뚫고 갔는데 좀 실망스러워가지고 그날은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도를 걸어 다니면서 구경할 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여기 둘레 딱 맞춰서 끝실이랑 시작실이 이렇게 줄이 이렇게 딱 만나게 끊었는데 다 넣고 나서도 지금 여분이 어디 갔지? 넣고 짝짝 펴도 여분이 이렇게 각자 한 7, 8cm 정도 남거든요. 요거는 묶으실 때 한 번 묶었어요. 제가 지금 한 번 묶었거든요. 이거를 한 번 더 묶고 어느 정도 당겨준 뒤에 요렇게 두 줄씩 잡고 꽉 당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매듭을 한번 고정을 해주고 얘도 근데 이렇게만 잡아당기면 또 움직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매듭을 지어주시면 우레탄 줄이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매듭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에 묶어놨던 것만 잘라주고 흡일로 된 꼬리실을 정리해준 다음에 우레탄 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아이고. 근데 그 비바람을 뚫고는 어디를 갔어도 되게 불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인도 총영사관은 완전 실내에 그 여러 층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었어서 비 오는 날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비 별로 안 맞고 계속 실내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그 영도는 아무래도 걸어 다니면서 구경할 게 많은 섬이어서 그런지 저희는 거의 못 즐기고 비바람 뚫고 가서 실망하고 그러고 그냥 집이나 가자 이러고 와가지고 저녁을 뭘 먹었지? 저녁은 또 되게 맛있는 걸 먹었어요. 저희 조개구이 먹으러 갔거든요. 숙소 앞에 바로 앞에 조개구이 집들이 유명한 게 여러 개 있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광안리 해변 오션뷰로 숙소를 잡아서 그런지 그런 가게들이 되게 많았는데 원래 더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 말고 그 더 맛있어 보이는 데가 있다면서 더 숙소 근처인 곳으로 가자고 쭈님이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조개구이를 먹었습니다. 제가 조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조개구이를 먹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가격대도 좀 있고 그러고 친구들 중에 조개구이를 먹을 바에는 뭐 브런치 카페를 가고 뭐 그런 성향의 친구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조개구이를 먹으러 갈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쭈님은 원래 조개구이 좋아하고 가족들도 좋아하고 저희는 가족끼리 조개구이를 먹으러 간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개구이 집 가면
항상 조개를 구워주는 그런 롤이라면서 자기는 익숙하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조개를 다 구워줬거든요. 너무 맛있게 먹었고 거기에서 소맥 한 잔과 함께 한 잔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소맥을 먹고 조개구이 먹고 막 수다 엄청 떨고 쭈님이 소맥 먹자고 했는데 그날 지갑을 두고 카드만 들고 나간 거예요. 술 신분증 검사를 할 줄 몰랐는데 광안리 해변은 아무래도 그 신분증 검사를 하나 봐요. 뭐 미성년자들끼리 일탈하러 와가지고 술을 먹나? 모르겠네. 그런 서울에서도 신분증 검사를 액면가와 상관없이 꼭 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귀찮아하면서 숙소에 가가지고 신분증을 가져와서 먹었답니다. 조개구이 먹고 쭈님이 너무 귀여운 게 피조개는 굽고 나서 육수가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고 좀 부피감도 크고 알 자체가 되게 굵고 뭔가 빨간 국물에 담겨 있으니까 자기는 피조개를 안 먹는데요. 왜 안 먹냐고 물어봤는데 무서워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쭈님이 다 구워주고 그러니까 그 뒤집을 필요 없는 치즈 들어가 있는 그 조개구이, 관자구이, 키조개였나? 아무튼 그런 거랑 그 피조개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접시에 조금씩 놔줬거든요. 피조개는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 무서워 보이는 비주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둘 다 굴을 잘 안 먹어요. 굴이 맛있는 데는 진짜 맛있는데 대체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킨 세트에서는 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굴은 빼고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가리비 껍질에 요만한 굴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조그만 굴 껍질이 이렇게 붙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니 굴 2개가 있었거든요. 각자 조그만 굴 하나씩 먹으니까 저는 그 작은 굴을 많이 익혀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되게 부드럽고 고소하고 그 은은한 단맛이 있더라고요. 굴보쌈 이런 거 먹을 때 굴에서 신선한 굴은 우유 맛 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신선한 굴을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거의 그런 느낌으로 되게 부드러운 우유 같은 고소한 맛이 났고 근데 쭈님도 한 조각 더 있길래 먹어보라고 줬는데 너무 작아서 별 맛이 안 난대요. 그렇게 조개구이를 먹고 그 바닷가 근처에 인생네컷 같은 사진관들이 막 많이 있길래 포토이즘 이런 것들이 있길래 스티커 사진도 야무지게 찍어서 왔습니다. 너무 취해가지고 빨갛게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그걸 걱정할 게 아니었어요. 그 바닷가에 그런 집들이 다 되게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 찍으러 들어가서 소품 같은 거 고르고 막 짱 신나 있었는데 다 찍고 사진을 보니까 텐션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는 없어. 다른 집에 가자 이러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집은 더 안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희 스티커 사진에만 그날 한 2만 원 정도 쓴 것 같거든요. 어이없죠.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거의 한 2만 원 돈을 쓰고 이 정도면 됐어 이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그런 사진 찍은 거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텐션 떨어져가지고 쭈님이 이렇게 뾰루퉁하게 서 있는 사진도 골랐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날도 속상한 것도 굉장히 속상했지만 즐거운 일도 되게 많았던, 뽕을 뽑았던 그런 여행이었고, 마지막 날에 쭈님은 아침 출근이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미리 짐을 다 싸놓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영도에서 돌아올 때는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택시 타고 가자 이랬거든요. 택시를 탔는데 길이 엄청 막히는 거예요. 아무래도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차가 너무 막혀서 쭈님이 다음날에 출근을 할 때 대체 언제 출발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지도를 보면은 택시를 타면 10분이면 간다고 나오는데 또 출근 시간대랑 겹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넉넉하게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9시 출발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고 아침에 몇 분 걸리는지 봤어? 물어봤더니 안 봤대요. 그래서 내가 봐줄게 하고 봤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출발을 하면 폐허는 10시 시작인데 그 정도면 사장님도 안 올 것 같고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백스코에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가 가라고 저도 빨리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그 1층에 할리스에 가서 뭐라도 먹여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첫날에 비행기 타면서 얘기했던 건데 저는 빈속일 때 더 멀미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빈속일 때 차체가 흔들리면 여기에 눌러주는 거 없이 통째로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어서 엄청 멀미가 나거든요. 근데 쭈님은 반대로 그 배 속에 음식이 있으면 멀미를 더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 냄새 같은 게 계속 속에서 올라와가지고 더 멀미 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뭐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멀미를 할 것 같아서 그냥 제 커피만 시키고 커피 몇 입 주고 보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쭈님이 그러길 잘했다고 기사님, 택시 기사님 드라이빙이 멀미 장난 아니었다고 뭐 먹고 갔으면 진짜 엄청 멀미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저는 혼자 숙소에 남아가지고 제가 빙봉모어를 챙겨갔는데 또 착샷을 못 찍은 거예요. 그거 이미 꽤 여러 번 입었거든요. 그래서 피드에 올리려고 착샷도 몇 개 찍고 제가 또 글리터를 챙겨갔었어요. 그래서 빙봉모어를 입을까 글리터를 입을까 고민을 했는데 쭈님이 저는 빙봉모어를 입고 싶었거든요. 근데 쭈님이 글리터 입으라고 그래가지고 글리터를 입고 글리터 사진도 좀 찍고 그 마지막 날에만 날이 개가지고 그때 사진을 좀 되게 열심히 찍었는데 역시 쭈님이 없으니까 쭈님이 사진을 정말 예쁘게 잘 찍어주시는데 제가 찍은 사진은 그냥 괜찮습니다. 봐줄만 해요. 집에서 이렇게 옷이 나오고 나도 나오고 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나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갔다 온 날이랑 그 다음 날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했고 오늘 촬영한 다음에 인스타도 업로드 하려고 해요. 그러고 그 부산에 있는 동안에 인스타그램으로 DM이 하나 왔는데 이 미지탑 너무 뜨고 싶은데 자기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라서 카카오톡이 없다면서 이게 도안이 한글로 되어 있는 건 알고 있대요. 자기가 한국어 도안으로 뜰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없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너무 귀찮아서 이거 번역도 안 하고 레벌리에도 안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너무 뜨끔해가지고 내가
레벌리 스토어가 있긴 있는데 아직 안 올렸다. 그래서 내가 올리면은 꼭 DM으로 알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번역을 하려고요. 아무튼 영상 촬영을 하면서 그새 미지탑을 F5를 했고요. 이게 지금은 이게 맞아? 하는 사이즈인데 왜냐면은 이게 한 뼘이거든요. 근데 점원 트위스티드 캐스톤이라서 이게 맞고요. 이게 맞고 세탁을 하면 무늬가 펴져서 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딱 맞게 입어야 예뻐요. 아무튼 이제 가장 마지막 중요한 얘기가 남았죠. 마지막은 아니지만 부산 핸드메이드 페어에서는 여러분 제가 실을 좀 사왔습니다. 서울 페어에서는 사실 너무 붐비고 특히 뜨개실 부스만 엄청 붐벼가지고 사실 거기는 구경을 잘 못하고 다른 거를 많이 구경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산에서는 뜨개 부스가 서울에서보다는 더 한산해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많긴 많았는데 막 붐벼 터져서 내가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붐볐다가 한가해졌다가 붐볐다가 한가해졌다가 그런 되게 괜찮은 템포여가지고 구경을 좀 다녔습니다. 뭘 사왔냐면 부산 페어에서는 뜨개 부스가 3개였어요. 실곡간이랑 오밀조밀이랑 솜솜뜨개 이렇게 3가지 부스였는데 먼저 그 쭈님이 부산에서 뜨던 윕이 그 오밀조밀얀의 이름이 뭐였지? 제제였나? 그 회색이랑 흰색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 컬러웨이, 고양이 시리즈 컬러웨이인데 보름 화이트 아이보리였나? 아무튼 제일 밝은 컬러랑 같이 합사를 해서 베스트 넘버 8을 뜨고 있었어요. 근데 그 편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솔리드 컬러 처돌이거든요. 손념 색시를 잘 안 쓰는데 그 편물에 너무 혹한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를 막 오밀조밀얀을 검색해서 막 보다가 노브를 사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밀조밀 잡화점에서는 에어올 화이트랑 합사해서 뜨려고 노브 모헤어를 3타레를 사왔고요. 요거를 썼더니 사은품으로 요런 프로젝트 백이랑 미니 타레를 하나를 같이 주셨습니다. 요거는 서비스. 요건 서비스고요. 제가 이제 그 낯을 조금 가려요. 그래서 오밀조밀 잡화점 사장님, 쩌뉴님이 손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길래 그냥 이렇게 사사삭 들어가서 실을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쭈님이 저를 이렇게 잡고 돌리더라고요. 딱 돌아봤더니 유캔님 아니세요? 이러고 쩌뉴님이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수줍게 인사를 하고 근데 쩌뉴님도 낯을 좀 가리나 봐요. 쩌뉴님도 수줍게 인사를 하고 저희 수줍게 몇 번 이렇게 인사를 몇 번 왕래를 하고 그러고 실 사고 나왔거든요. 좀 더 대화를 할 줄 알았는데 둘 다 생각보다 낯가림 레벨이 높아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낯가림이 좀 덜 했으면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나왔습니다. 너무 반가웠고요. 쩐유님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영상에서는 쩐유님만 나오니까 잘 가늠이 안 가잖아요. 근데 영상에서 쩐유님이 뭔가 박시하게 사이즈를 많이 뜨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느낌으로 키 크고 뭔가 피지컬이 좀 좋으신 분일 거라고 혼자 멋대로 상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 조그맣고 요정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조금 달랐어요. 아무튼 너무 귀여운 사장님, 너무 귀여운 옷을 입고 계셨는데
낯가리느라 말도 별로 못 걸고 온 게 좀 후회가 되지만 거하게 지르고 왔고요. 그러고 실곡관에서 계획에 없던 요 먹구름 레이스인데 요거는 제가 스와치를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그 스와치 느낌 그대로 따라가려고 실이 뭔지 여쭤봤는데 그게 라라뜨게에서 샀던 건가? 라라뜨게가 아니라 비바진인가? 아무튼 그런 의류를 만들고 남은 콘을 파는 데에서 사온 거라서 이제 재고가 없어서 다시 팔지 않고 구할 수 없는 그런 모헤어랑 합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솜솜뜨개 데이지에 스틸 블루랑 컬러가 비슷해서 그대로 솜솜뜨개에 가서 스틸 블루를 2합으로 질렀습니다. 재고가 있지는 않아서 주문을 넣고 왔고요. 그렇게 합사를 해서 너무 예쁘게 나오던데 뭘 뜰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렇게 또 너무 흠뻑 사버려가지고 내년에는 당분간 실을 사지 않고 가진 실로 뜨려고 또 이런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실곡관에서 실을 샀더니 사은품으로 이런 바늘마개, 젤리 같은 바늘마개를 주셨거든요. 제가 사실 바늘마개를 잘 쓰지는 않는데 주시니까 감사히 받아왔고요. 마지막으로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사온 것은 이 젤리입니다. 이게 과즙 젤리인데 엄청 맛있대요. 그래서 가서 먹어봤는데 저는 사실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사지 말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엄청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저희 언니가 이게 맛이 3가지가 있었거든요. 리치 맛, 샤인머스켓 맛, 망고 맛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망고랑 샤인머스켓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쭈님은 리치 맛을 골라가지고 리치 맛을 시식으로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주셨는데 리치 맛도 맛있긴 했지만 그냥 너무 달아서 요거는 저는 한두 개 먹고 말 것 같고 가족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사왔습니다. 요게 온라인으로는 판매를 안 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더 사 먹고 싶으면은 연락 달라고 연락처가 적혀있는 명함을 같이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혼자 따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산 핸드메이드 페어를 찐하게 즐기고 나서 저는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시계를 딱 보니까 기차 시간에 맞춰서 가려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넉넉하게 여유를 잡아가지고 사실 좀 더 있다가 와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기차를 타러 부산역에 왔고 그때 핸드폰 배터리가 엄청 간당간당했거든요. 막 8% 기차 타기 전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충전기도 그럴 줄 알고 따로 챙겨놨고 기차 타서 그 코드 꽂는 데 있으니까 충전을 하면서 핸드폰 하면서 와야겠다 이러면서 요 미지탑이 아이코드만 남은 상태였어서 얼마 안 가 끝날 것 같고 핸드폰이나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1호차에 1번 좌석에 앉았거든요. 창가 좌석에 앉았는데 거기에는 콘센트를 꽂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 등받이에 이 선반을 내리면 그러면은 콘센트 꽂는 게 나와가지고 저는 앞자리에 의자가 없으니까 콘센트를 꽂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차를 타가지고 출발을 했을 때 3%였어. 그래서 기차를 타면서 점점 2%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핸드폰을 키지도 않고 그냥 헤드폰으로 음악만 들었는데 결국에는 한 대전쯤에서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집니다. 남은 1시간 정도는 그냥 헤드폰 끼고
옆 사람이 코 골아가지고 별로 안 듣고 싶어서 그냥 헤드셋만 끼고 돌아왔고요. 그러고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완전 파김치가 돼가지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스트레이트로 점심 한 끼 먹었나? 그러고 나머지는 내내 자고 오늘 월요일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난 모습입니다. 지금 딱 점심 먹을 때여서 아까 사실 엄마가 샌드위치가 다 됐다고 불러가지고 가져왔는데 못 먹고 있거든요. 저는 요거를 먹으면서 이제 여행 동안에 떴던 윕도 끝났고 하니 다시 사심뜨개가 아닌 본업뜨개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